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4월 1일부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에코프로 GEM이라는 사명으로 2017년에 창업을 했고요. 저희 모기업은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 오창산업단지에 있고, 저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창업을 포항시에서 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산단에서 이제 창업을 해서 원래 만 6년째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은 그 2차 전지, 특히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2차 전지의 양극을 만드는 게 저희 그 관계사 전체의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양극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인 소재를 만듭니다. 저희 용어로는 프리커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소재를 만들고 리튬을 그 소재와 섞어서 한 850도 정도에서 이렇게 800도 정도에서 소성을 해요. 그렇게 하면 양극이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강의할 만한 그런 특별한 재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강의를 많이 해본 경험도 없고 이래저래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든 1시간만 이빨로 때우시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요즘 워낙 핫한 아이템이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라서 그 일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 저희 회사의 사례라든지 혹은 이 산업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혹시 기대에 못 미치는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연락하시면 필요한 부분들을 상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생태계에 대한 이해라고 제가 제목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지는 워낙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제품이라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교과서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네.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볼타 전지를 시작으로 이제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대부분 이제 1차 전지, 특히 이제 망간 건전지를 많이 쓰다가, 알칼리 건전지로 좀 넘어갔다가,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충방전이 가능한 전지로 많이 갈아타고 있죠. 애들 장난감도 요즘에는 충전하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로 그런 망간전지에 관련된 사업을 하던 업체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고, 특히 망간전지용 망간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도산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만 남아공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런 망간이 대량으로 나는데, 광산도 그렇고 정제하고 재련하는 업체들도 사실은 많이 도산하고 그런 상황이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납축전지를 대체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납축전지에 비해서 사실은 같은 부피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5, 6배 정도 많아져가지고 예전에는 납축전지만 갖고 전기차를 움직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EV 쪽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 전에 전동 공구라든지 각종 많은 그런 포터블 기기들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거의 100% 이제는 다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 휴대폰에 쓰는 전지도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원료를 코발트로 사용하는 코발트계 리튬이온 배터리인 게 좀 다른 거고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면 크게 2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쓰는 삼원계 배터리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한 분야가 있고, 중국에서 개발을 해서 한참 잘 나가다가
거의 사그러지는 줄 알았더니 다시 부활하고 있는 LFP라는 게 있어요. LFP도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 종류입니다. 그 양극을 구성하는 물질이 좀 다르다는 거죠. 삼원계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고 LFP는 리튬 포스페이트라 그래서 이제 산화철이 주 원료, 산화철과 리튬이 주 원료인 그런 전지고요. 삼원계에 비해서 저장 용량은 한 60% 정도 되는 걸로 통상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똑같은 용량의 LFP 배터리를 만들려면 NCM계의 삼원계보다는 한 그 1.5배 정도 많은 공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안정성은 굉장히 좋아요. LFP가 폭발하질 않아요. 그 배터리 자체가 그런 뭐 또 장점이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한때는 이렇게 굉장히 좀 NCM계에 눌려가지고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이제 그 대규모 스토리지 같은 데서는 그런 부분도 뭐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활용되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포터블이나 무버블에 있어서는 특히 EV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페이드 아웃 될 것이다 라고 사실은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몇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강력한 어떤 그 파워풀한 그룹에서 강하게 드라이버를 걸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게 세상이다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서 배터리가 어떻게 발전이 돼 갔느냐 하면 사실은 그 소형의 건전지보다 좀 큰 18650이라는 배터리 셀이 있어요. 그거는 전기 자동차에 쓰는 셀은 아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는 사실 18650 셀의 그 하이엔드된 제품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니치 마켓을 공략해서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승부를 걸어보자고 했던 회사예요, 저희 회사가. 그런데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18650 셀 7600개를 자동차 밑에다 깔아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성능이 너무 좋았어요. 다른 전기 자동차는 130km에서 150km 달릴 때 500km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느 자동차 회사도 저희가 만드는 하이니켈계의 양극을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에 쓸 거라고는 꿈도 안 꿨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저희 회사가 이렇게 불려 나온 꼴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저희도 정신 못 차리고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어디까지 달려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전지가 이렇게 리튬이온 계열의 2차 전지 쪽으로 거의 다 왔다라고 보셔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물론 일부 아직도 납축 전지는 쓰여요. 자동차 뭐 시동 모터용이라든지 아직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됐고, 뭐 차세대 쪽에 보면 이제 그 좀 더 발전된 여러 가지 배터리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시일에 예상되는 게 전고체 전지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문제점은 전액이라는 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양극 음극이 분리막이라는 걸 가운데 두고 그 붙어 있고, 그 사이를 전액이라는 용액이 들어가서 전하를 이동시키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이 전해액이 사실은 전부 그 휘발유 같은 유기용제예요. 굉장히 발화성이 강한. 근데 또 배터리는 쓰면 열이 나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 분리막이 굉장히 얇은 폴리머 막이에요. 그 플라스틱 막인데 그 0.05mm 정도 돼, 100분의 5mm 정도 되는 얇은 막인데, 그게 이렇게 뚫려버리면 양극 음극이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쇼트가 나는 거겠죠. 그러면 쇼트가 나면 이제 굉장히 그 순간 발화가 일어나고 순간 고온이 되고 그 유기용제가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배터리가 이제 그 폭발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도 있는 제품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커버하려고 전고체 전지라는 그 유기용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그 세멘트처럼 붙여가지고
절대 양극, 음극이 붙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제 전고체 전지인 거고, 굉장히 많이 상용화도 와 있지만, 그런 그 전고체를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진짜 저게 상용화가 될 거냐, 대규모의 상용화가 될 거냐는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비즈니스는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원계가 이렇게 그 하이니켈이 자동차로 온다는 건 꿈도 못 꿨는데, 한 15년 전에는, 한 12, 3년 전까지도. 근데 그게 대세가 지금 되어버렸고, 거의 죽을 걸로 생각했던 LFP는 또 새로운 EV의 그 배터리 소재로 올라오고, 이런 막 알 수 없는 요동이 치는 게 어떤 그 산업이 안정돼 갈 때까지의 과정인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있어요. 하이니켈이 좋다고 막 아무리 떠들어도 이게 어느 순간 새로운 게 나타나서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도 이제 그 남들 모르게 R&D도 하고 다른 데 뭐를 하는지 예의주시해서 촉각을 세우고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걸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런 그 배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종류들이고요. 결국 이제 리튬계로 다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튬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데 3년 전에 비해서 10배 올랐어요. 3년 전에 리튬 1kg가 7불에서 8불 정도 했어요. 지금 딱 70불에서 80불 가 있어요. 코발트 같은 경우도 3년 전에 1kg에 대략 한 뭐 2만 5천 원, 3만 원? 지금 한 9만 원 정도 이렇게 10만 원 가까이 가 있는 거고, 니켈도 뭐 거의 2배 올랐고, 그래서 그 원료값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배터리 산업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죠. 결국은 뭐 이렇게 값이 비싸지면 수요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를 두고 이제 많은 고심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2차 전지이면서 리튬 계열로 다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어떤 그 내부를 까보면 건전지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건전지는 안에 그 카본 코어가 있고 망간이 잔뜩 이렇게 눌러져서 다져져서 들어가 있어요. 그 망간 파우더가.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통전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용제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인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렇게 까보면은 구리판하고 알루미늄판이 돌돌돌 말려 있어요. 말려서 안에 집어넣어 놨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막이 있고 뭐 용제가 들어가 있고 이런 형태인데, 요게 이제 18650이라는 셀을 이렇게 잘라놓은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나와요.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장점이 어떤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요. 뭐 돌돌돌 말면 주문형이 되고, 또 이렇게 폴딩해서 눌리면 뭐 파우치 형태가 되고, 그런 파우치를 또 이렇게 그 통에다 집어넣으면 그걸 이제 각형이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사이즈나 모양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일 크게 보면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뭐 분리막이 있고 전액이 있고, 이렇게 이걸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담당하는 건 이제 양극 쪽이라서 양극을 조금 더 이렇게 아마 풀어놓은 것 같아요. 양극 전구체라는 걸 저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생산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BM이 양극 활물질이라는 걸 만들고 해서 이제 양극 소재가 만들어지고, 그 소재를 알루미늄 위에다 이렇게 이제 발라요. 풀칠하듯이. 그럼 그게 이제 양극 극판이에요. 음극은 이제 실리콘이나 카본을 가지고 구리판 위에다가 발라요. 그럼 이제 그게 음극이고, 그걸 이제 돌돌돌 말아서 만드는 그런 형태고, 뭐 내부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팩으로 넘어가면 뭐 그런 배터리들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BMS라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기판이 하나 들어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BMS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저희 업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작은 셀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아마 저 회사는 배터리를 갈아주다가 회사 망할 거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거 배터리 팩을 10년인가 무상으로 교환해 준다라고 공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 회사는 3년 정도 후에 배터리 교환해 주다가 망할 거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그런데 그 교환율이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 테슬라 자동차에서 이제 AS 비용을 잡아놓을 거 아닙니까? 그 예상치의 절반도 안 들어갔대요. 그게 저희는 이제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정말로 잘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7,600개의 전지를 각각 다 개별로 다 관리를 한대요. 그리고 그 개개마다 다 특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센서들을 붙여가지고 하나가 이상하면 하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하나만큼 용량은 떨어지겠지만 절대 다른 옆의 전지라든지 전체 시스템에 파급이 안 되게 철저히 디커플링 시켜버리는 그런 BMS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특허를 오픈해버렸어요. 아무나 써라.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카피를 많이 했죠, 비슷하게. 그래서 그 삼성 SDI가 원래 이제 셀이 파나소닉 셀을 테슬라가 썼는데 삼성 SDI가 그 셀을 되게 많이 팔아먹었어요. 보니까 이제 카피하는 중국 애들이 그 LG 셀은 사실은 특성이 좀 달라요. 그 NCM 계열의 그 중저가 모델을 LG는 원통형에서는 만들고 삼성은 굉장히 그 하이엔드 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대신에 EV에 들어가는 파우치라든지 이런 것도 LG가 잘 만들어요. 그 양사가 특징이 있는데 그 삼성 SDI가 부수적으로 그런 그 EV에 들어가는 중국 배터리를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거 있고 그것 덕분에 저희가 그 삼성 SDI 그 셀에 들어가는 양극은 다 저희가 공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많이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셀 기술도 중요하지만 팩 기술도 굉장히 예전에는 팩 기술을 별로 그냥 셀 기술에 후속되어 있는 하나의 그런 말 그대로 패키징 기술 정도로 봤는데 이제 BMS가 결합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팩의 중요성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런 것들을 잘 실현하는 EV가 똑같은 용량을 가지고 차가 더 오래 안전하게 잘 굴러가게 할 수 있는 EV가 된다라고 저희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어떤 게 제일 좋은지는 저도 몰라요. 다 각각 장단점은 있으니까 이제 그렇고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해요. 연성장률이 최소한 여기 지금 이제 EV 같은 경우는 워낙 EV가 이제 친환경 차다. EV도 사실 숨어 있는 비친환경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친환경적인 건 맞습니다. 전기를 만들려면 발전을 해야 되고 거기 기름도 써야 되지만 자동차 내연기관이 갖고 있는 기름을 써서 동력을 만드는 내연기관의 연료율이 아무리 높아봐야 35% 정도, 디젤 엔진이 극한으로 가도 40% 언더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것들은 전부 대기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쪽의 배드 이펙트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발전소 같은 경우는 효율이 되게 높잖아요.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같은 동력을 생산했을 때도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자동차 내연기관이 만들어내는 그런 동력보다는 친환경적인 건 분명히 맞고요. 또 이제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막 광산을 개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좀 비친환경적인 건데 이제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체의 어떤 썸을 따져보면 그래도 EV가 훨씬 더 경제적이다.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EV가 사실은 더 훨씬 경제적인 거고요. 전기를 쓰는 게 기름값보다 적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이제 지구 대기 쪽에 자동차가 기여하는 부분이 워낙 크니까 이걸 줄여보자라고 하는 취지인 거고요. 그래서 아마 2030년 정도까지 연평균 30% 정도 이상의 성장이 이 EV를 포함한 2차 전지
산업의 성장률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매년 30% 성장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미션이고 또 물론 이제 잘 그런 것들을 하면 또 많은 것들이 올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저 과정 속에 있는 저희 같은 회사들은 여러 가지로 아직은 되게 힘들어요. 뭐 그 자금 유치도 그렇고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기술 개발도 그렇고 이렇게 쉽지 않은 미션인 거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는 하고 있고요. 몇 분까지 하면 되는 거죠? 30분? 예. 아니면 더 빨리 끝내야 돼. 네. 그래요. 뭐 모든 산업이 처음에는 되게 그 약하게 시작해서 계속 강해지거나 뭐 세지거나 뭐 커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산업도 사실 뭐 예외는 아니고요. 핵심 화두는 뭐 저기 빨간 테두리 된 세 가지입니다. 고출력이나 급속 충전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 다음에 코스트를 어떻게 낮출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거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2차 전지에서 얘기하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제 문제는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사실은 가격이잖아요. 코스트인데 저런 부분들이 그 2차 산업용의 그런 그 원소재 시장이 있고 기존에 있던 그 고전적인 원소재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2차 전지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고전적인 시장에서의 어떤 포션이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인데 그렇게 높지 않는데 2차 전지 시장 때문에 자꾸 이런 고전적인 원료 시장의 변동이 커가고 특히는 이제 값이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올라가면 어디가 임계점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그 업계에서는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게 그 너무나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만큼의 가격 인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게 정말 너무 지속이 되면 언젠가는 이 산업이 실효성이 정말 없어지는 구미가 지금은 아직 기존의 자동차들하고 가격의 갭을 자꾸 줄여가고 있는데 배터리 때문에 이 갭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오면 정말 그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부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값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도 차값을 일부 조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해서 이 원료 시장의 안정적인 가격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 산업에서 어떻게 컨트롤이라 그러면 뭐하고 어떻게 이걸 유지시켜 갈 거냐가 굉장히 핵심이고 그걸 위한 또 다른 이제 대안들을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 요 근래 신문이나 이런 데서 아마 배터리 리사이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 쪽을 어떻게 선순환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선순환시킬 거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선순환시키는 기업들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게 일반화되고 굉장히 많은 포션으로 우리 쪽에 오면 이 산업도 아마 다시 한번 그 안정기에 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2차 전지의 그 리사이클에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또 움직이는 것도 있고 경상북도 안에도 아마 여러 그런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리사이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또 이제 그걸 주 원료로 삼아서 운영을 하는 업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쪽에 아답션을 시킬 거냐 이런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광산에서 나오는 니켈 코발트에 비해서 리사이클에서 나오는 니켈 코발트가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갈 수 있게 그런 그 산업 발전 쪽에도 굉장히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계시고요. 구미, 김천 이 부근에도 여러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그 1차 혹은 2차 가공을 해서 이제 저희 쪽에
가져다 주면 저희가 그걸 원료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이 단위가 이제 그 2차 전지 1kg당의 어떤 그 전기 용량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300Wh per kg 정도가 돼야 일반적으로 이제 그 차세대 전지 쪽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대략 200에서 뭐 250, 280 정도까지 가고 있는 거고, 저희가 만드는 소위 하이니켈이라고 얘기를 해요. 니켈이 80% 이상 되면 그걸 이제 하이니켈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60% 되는 배터리도 하이니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 업계에서는 80% 이상 되는 걸 하이니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811이라는 용어를 써요. 니켈 80%, 코발트 10%, 망간 10% 쓰는 걸 이제 811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회사는 사실 그 니켈의 최저 함량이 85%예요. 저희는 85% 이하짜리를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그 애시당초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냥 굉장히 파워풀한 전동 공구용의 배터리, 프로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용어로 그 고부가 가치로 가자라고 했던 것이 이제 이게 자동차로 넘어와 버렸는데, 지금은 몇 개 차종이 뭐 500km 이상 간다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500km 이상 가는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SK 이노베이션이 후발주자여서 뭔가 시장에 임팩트를 주려고 아예 처음부터 하이니켈을 써버렸어요. 85%에서 90%짜리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양극은 거의 대부분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 배터리를 쓴 것들이 이렇게 출력이 좀 높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차세대 쪽 아주 저기 아까 전고체 얘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좀 더 멀리 있는 것들이 이제 리튬 에어 전지 쪽을 요즘 많이 하는 랩들이 많아요. 이제 양극을 리튬 메탈을 쓰고 에어가 이렇게 이온 교환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데, 그렇게 쓰면 용량을 지금보다 배쯤 올릴 수 있대요. 저기 뭐 700짜리 나온 게 아마 그런 의미로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 에어 쪽을 많이 연구를 하는데, 리튬 값이 요즘처럼 비싸서는 사실 경제성이 없는 거고, 지금은 이제 리튬 파우더를 가지고 양극 소성해서 이제 이온화 시켜서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메탈로 만들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같은 리튬 값이면 사실 불가능한 건데, 뭐 리튬도 언젠가는 굉장히 소수가 다양해지고, 그렇게 되면 또 값은 떨어지겠죠. 뭐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가지고 1년치 계약도 안 해줘요. 3개월 계약하자 그러고 1년 계약돼 있는 거 그냥 파기해버려요. 3개월로 계약 바꾸자. 그래서 안 바꿔주면 그냥 우리는 너하고 계약 파기할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디미는 대로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3개월마다 값을 막 자기네들 멋대로 막 10% 올립니다. 사인하세요. 끝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차이나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2차 전지 쪽에서 보면 이제 차이나 리스크 중에 하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처럼 그렇게 자기네가 소재를 장악하게 되면 아마 칼자루를 휘두를 것이다. 그 다음에 북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중국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뭘 해서 중국 소재를 써서 미국에 오지 마.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즘 한술 더 뜨잖아요. 미국에 와서 제조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북미 전략이 되게 어려운데,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미국에 와서 사업한다는 게 그다지 쉽지는 않잖아요. 국내에서도 겨우겨우 후덕이면서 겨우겨우 끌어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뭘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그나마 국내에 있으면 어느 정도 유예는 받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걸 갖고 와서 2차 가공해서 가져가는 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셀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을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회사가 굉장히 몸값이 올라가 버렸지. 그 제발 우리하고 같이 미국 좀 가달라 뭐 이런 얘기나 아니면 국내에서 해서 중국을 좀 배제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유럽은 전에는 그런 쪽에는 조금 더 자유롭다고 봤는데 유럽도 요즘 이상해져 가지고 자꾸 그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정책 때문에 저희는 좋으나 사실 이 산업이 다 커야 되는데 그래야 전체 파이가 키워지고 우리도 그거 좀 이렇게 그 일부 쉐어를 하는 건데 이런 그 국내 전지 산업이 그런 리스크 때문에 전체가 쪼그라들면 사실 다 손해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은 커요. 아마 이런 얘기까지는 뭐 아직은 이 외부로는 안 나와 있지만 제 업계 내부에서는 큰 고민으로 그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중국화 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리튬처럼 극단적으로 중국의 그 소나기에 잡혀 있는 거면 피해 가야 되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가 그 망간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 우리 업계 용어로는 망간 오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망간 비중을 한 40%에서 50%까지 올려버리면 망간도 전지 재료로 되게 좋아요. 좋은데 구조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 니켈과 코발트와 망간을 합해 놓으면 그 망간이 빨리 그 깨져 버려요. 구조가 망가져 버려요. 이게 이제 그 층상 구조라 그래서 입방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예전에 그 FEO 상태도나 그 철 이런 거 하다 보면 육방면체, 입방면체 이런 거 있잖아요. 배터리도 사실은 입방면체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망간이 한 축을 담당하면 망간이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용량이 떨어져 버리는. 근데 이제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망간을 튼튼하게 계속 유지시켜주는 기술들을 만들고 있고 그게 이제 시장에 출시되기는 몇 년 걸리겠지만 랩에서는 한 80% 정도 완성도는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망간 오일로를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는 배터리 원료가 만들어지는 게 한 2, 3년 혹은 3, 4년 남았을 텐데 가장 앞서 있는 회사 중에 하나도 저희 회사일 거예요. BM일 거예요. 아마 그 누군가가 출시한다고 하면 바로 따라서 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아타려고 하고 그 탈중국화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그래서 니켈 같은 것들도 중국이 아닌 다른 쪽에서 소싱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소재를 직접 가공해서 소재 산업을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야 돼요. 전부 지금 뭐 소재를 다 해외, 특히 중국에 저가니까 의존하고 아주 고급은 또 일본에 의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반도체 문제도 지난번에 한번 터졌고 얼마 전에 그 정말 별거 아닌 요소수 사태가 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중국을 믿고 가야 되느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내재화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또 배터리 업계들이 되게 그 고민이 크고 저희 에코프로는 사실은 그걸 6년 전에 결정을 했어요. 100%는 아니지만 40에서 50%는 우리가 내재화하자. 그래야 중국 사람들이 칼자루 휘두를 때 정말 우리가 칼날은 피할 수 있다. 칼날 맞는 거하고 칼등 맞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칼등 정도만 맞고 말자. 그래서 투자 좀 하자 해서 이제 포항에 그렇게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어쩌다 보니 포항에 너무 많이 따라와 버렸어요.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런 정도가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은 한 270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 에너지 밀도가. 그래서 충분히 EV로 쓰기에는 저는 지장은 없다고 봐요. 물론 배터리 무게가 되게 그 전체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있지만 그래도 자동차가 한번 충전하고 한 500km, 400km 정도 가면 부산 서울은 아니더라도 경상북도 안에서는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지금 왔다고 보여집니다. 나중엔 더 늘어나겠죠. 저희 회사 얘기도 중간중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소재 회사입니다. 양극 소재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프리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탈 파우더를 만들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메탈 파우더를 만드는데 그 밀가루처럼 고운 파우더를 만들어요. 대략 입자 사이즈가 5미크론에서 15미크론 사이에 있어요. 이제 뭐 회사마다 뭐 기종마다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좀 다른데 어떤 기종은 15미크론 하나 가지고 그냥 다 만들기도 하고 어떤 기종은 5미크론, 15미크론을 막 섞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갈 속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서 그 밀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더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만드는 배터리 뭐 여러 가지 해서 최소 직경이 아마 한 3, 4미크론 정도, 최대가 아마 20미크론 이하의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업체마다 모델마다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제 BM이라는 회사에 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튬하고 섞어서 소성해서 이제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외국의 일본의 소니라든지 중국의 몇 개 업체라든지 이렇게 가고 LG 쪽은 하이니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바라보는 하이니켈은 쓰지 않기 때문에 백스 60%나 65% 정도 쓰는데 저희는 그 제품을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용량이 높음에도 가격은 저희께 더 싸요. 이 배터리에서 약간 기현상이 코발트를 많이 쓰면 자꾸 값이 올라가요. 코발트가 비쌌어. 그래서 이제 코발트 니켈 60%, 코발트 20%, 망간 20% 쓰는 그 가격이 니켈 80%, 코발트 10%, 망간 10% 쓰는 것보다 비싸요. 그래서 배터리의 용량은 더 큰데 값은 더 싸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코발트 프리라 그래서 아예 코발트를 안 넣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코발트 한 20% 넣는 전지보다 용량은 한 20% 이상 더 높은데 값은 한 10% 이상 더 낮아지는, 그게 저희 사실은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고 저희가 맨 처음 양극을 개발한 게 아까 원장님하고도 잠시 말씀 나눴지만 구미 삼성 제일 모직이 저거되면서 소재 쪽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한 6, 7년 전에 저희 회사하고 같이 양극을 개발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이 여기 구미 제일 모직 와가지고 2주일 근무하고 2주일 복귀하고 이렇게 두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스위칭하면서 여기서 R&D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일 모직이 이제 소재 사업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개발된 거나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가 일괄 인수를 했어요. 그때도 내부적으로는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고프로에 근무하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아마 저희 창업주이신 저희 회장님이 그래도 시작했으니 한번 해보자 라고 강하게 아마 진행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결실이 이제 지금 오는 거지. 그때부터 저희는 하이니켈만 했었어요. 낮은 그레이드는 아예 하지를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다 했죠. 소재부터 쭉 이렇게 다 했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이제 소재는 그냥 편하게 사다 쓰자. 그냥 본제품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또 갔었어요. 가다가, 이러면 나중에 정말 힘들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소재를 하자. 그때도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컸었어요. 소재를 하자고 했던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저하고 회장이만 소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중국이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장 놀릴 거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창이나 저쪽에서 하려니까 꼴 보기 싫다고 다른 데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포항 간 거예요. 저도 고향은 포항입니다. 포항에서 이렇게 어릴 때 고등학교까지 포항에 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객지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다시 이제 갔었는데 되게 홀대 받았죠. 처음에는 거의 이건 서자도 아니고
어디서 주소 온 놈 대접도 안 해주더라고. 되게 고생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종속적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클이 화두가 되면서 리사이클까지 포함하지 않은 그런 생태계가 없는 회사에 우리가 양극을 발주할 수 있겠느냐, 이게 자동차 OEM들의 생각이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희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굉장히 지금도 좀 이렇게 그 많은 걸 받고 있는데 그런 그 오래된 저희 기술력이 꽤 그래도 이 업계에서 글로벌리 인정은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업체도 워낙 잘하지만 파나소닉이 아니라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쪽에 있는 스미토모 쪽의 전구체부터 양극까지 쫙 하는 그 일괄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쪽이 뭐 굉장히 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몇 개 업체들이 있을 거고, 이제 저희 있을 거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아마 하이니켈 양극 생산으로는 올해 말 되면 저희가 탑1이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공정 기술이라든지 소재 기술이라든지 양극 소성 기술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되게 높게 보고 저희 잠재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장이 정말 급속하게 성장해요. 저 포션대로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가 시장이 성장하는 그 50%는 최소한 따라가자, 이런 전략으로 뭐 많이 구사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도 그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되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 1톤 설비 1톤당 생산 1톤당의 설비가 1억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 10,000톤짜리 만들려면 거의 그 1,000억이 들어야 되나요? 거의 그런 상태예요. 그 소재 공장까지 보태보면은. 그래서 투자비가 많은 게 좀 단점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정말 실패 안 하고 성공시킬 거냐라는 것 쪽에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약점으로는 사실 이게 이런 산업 전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어떤 그 기술의 그 레벨이 이게 표준도 없고 뭐 텍스트북 같은 것도 없고, 하여튼 우리가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떨 때는 지금은 좀 덜해요. 한 5, 6년 전만 해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어느 날 문득 진짜 자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막 맞다고 하는데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았어요.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전구체라는 새로운 소재 산업을 이렇게 시작해 본 입장에서 아무도 안 건설다 보니까 이거 나는 내 혼자 메아리가 들리도록 막 외치는데 아무 에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 산업 자체의 기반이 좀 약하다는 게 사실은 되게 단점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말은 되게 떠들어요. 2차 전지가 막 어떻다, 뭐 반도체 다음의 산업이 2차 전지 이러는데 중소기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좀 밀어주세요. 그러면 딱 돌아오는 답이 이거더라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특정 기업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산업화해가지고 뭐 누구랑 손잡고 정부에 가서 얘기하고 싶어도 손잡을 사람이 있어야지. 혼자 가니까 또 특정 기업이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부나 이렇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는 특정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뭐 저기 공단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지원금 받을 걸 했을 거 아닙니까? 계약을 했을 거잖아요. 여기 시청에서 오신 분 없죠. 그걸 이제 각 단계별로 이제 제가 이제 리포트 해주면 지원금 주고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뭐 이게 뭐 한 방에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라 매년 이제 정리해서 올리면 그 성과 된 만큼 주고 이렇게 이제 5년 안에 뭐 다 찾아 먹어라 이런 건데,
그걸 줄 때마다 그러는 거야. 야, 이거 자꾸 특정 기업 지원한다고 의회에서 자꾸 떠든다는 거야. 그래서 저 고용 실적이라든지 투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처음에 계약한 대로 다 정리하고 다 해서 하는 건데도 줄 때마다 광을 너무 팔더라고. 그런 게 좀 어렵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알게 모르게 또 이런 정부라든지 하여튼 그런 지원이 특히 이런 광물 확보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굉장히 많이 밀어주잖아요. 실패 비용 다 줄 테니까 해라 그러잖아요. 저거 말로 그러더라고. 자기네는 실패 비용을 커버를 안 낸대요. 왜? 정부가 리커버리 해줄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달나라 얘기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제 요즘 암바토비가 전에 그것도 암바토비가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지금은 그게 이제 니켈값 오르고 하니까 그 광산 지분 가격도 상승하고 지금 생산이 제법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또 효자가 됐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요즘 이름이 광해공단인가로 바뀌었더라고요. 광물자원공사가 광해공단인가 이렇게 바뀌어서 니켈을 줄 테니까 우리 보고 이제 가져가라. 그 다음에 외국에 파는 것보다는 좀 더 사게 줄게.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맙더라고. 지난달에 광해공단에서 암바토비 담당하시는 임원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프로 할인해 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실무자끼리 얘기합시다 하셨는데 어쨌든 기존의 마켓보다는 그래도 호혜적인 걸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겠죠. 그런 건 참 고맙지. 이제 막 그런 게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태고요. 대략 그렇고 한일 간 경쟁 격화는 저건 왜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장표를 제가 안 만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다지 소재에서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에서 한일 간의 경쟁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전고체 쪽으로 넘어가면 전고체 기술은 일본이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전고체가 이게 상용화돼서 꼭 필요한 거냐 아니냐는 아직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 문제가 됐던 이런 기술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급속히 발전하잖아요. 이 산업이 굉장히 크게 가니까 기술 발전 속도도 전에보다는 훨씬 빨라지고 훨씬 다양한 그런 연구들이 돼가지고 기존의 폴리머 배터리 정도면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배터리가 불이 난다 하지만 실제 화재 건수가 그렇게 비율적으로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일반 승용차, 그러니까 내연기관 승용차의 화재 비율과 전기자동차 화재 비율을 보면 전기자동차가 훨씬 낮아요. 물론 화재 성격이 다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 낮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비용을 과다하게 상승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드문드문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제어라든지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로 이것 정도는 커버하는 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로 보는 경우도 많고요. 아마 휴대폰 같은 거는 사고가 나면 사람이 정말 다칠 수 있는 거니까 휴대폰 배터리를 전고체로 간다 그러면 이게 휴대폰에서 차지하는 배터리의 가격이 굉장히 작아요. 포션이. 그래서 그건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 휴대폰은 절대 불 안 나요. 이렇게 마케팅용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전기 자동차가 한 20%를 비싸게 만들어 놓고 우리 자동차는 절대 불이 안 나요 한다고 해서 그게 마케팅에 대성할 거냐라는 건 굉장히 의문시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기반 기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니켈에 대한 기술이 하이니켈이 그냥 니켈만 많이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이게 소재 만들 때부터 양극 소성하는 데까지 전체가 여러 가지 고난이도의 기술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이니켈을 아무나 못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그런 경쟁력이 저희는 저희 경쟁력의 수준이 스미토모보다 위라고 생각해요. 스미토모도 잘 만드는데 하이니켈의 양극을 스미토모 양극은 파나소닉이 배터리로 만들어요.
그 냉철하게 배터리 제조 기술을 보면 파나소닉이나 소니가 전 세계 1위예요. 저희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뭐 SDI 뭐 이런 그 후발주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낮다고 봐요. 그래서 동일한 성능의 배터리를 만들려면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는 스미토모 양극보다 더 좋은 양극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스미토모 양극을 쓰면 아마 파나소닉 같은 배터리를 못 만들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양극의 입장에서는 스미토모보다 훨씬은 아니지만 더 상위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제품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비슷한 배터리가 나오는 걸로 업계에서는 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극 기술은 하이니켈 양극 기술은 전 세계 최고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원료 관련해서도 저희도 이제 광산까지 가보려고 그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광산에 지분 투자를 좀 했어요. QMB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9% 지분 투자해가지고 그 대략 한 9%면 한 3,000톤 정도 돼요. 1년에 니켈이. 그 3,000톤에다가 이제 우리 그 콜옵션을 한 3,000톤 정도 더 걸었어요. 그래서 한 6,000톤 정도를 이제 저희가 광산에서 확보를 하는 이제 첫 그 신문 기사에 얼마 전에 났는데 그걸 이제 성공시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쪽에를 넓혀서 안정적인 거와 가격 경쟁력 그리고 그 광산이 또 이제 어쨌든 그 수익 배당을 하잖아요. 광산은 배당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배당하는 거랑 광산의 이런 구조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배당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만큼 배당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이거 하지 말고 광산합시다.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까지 보태면은 아마 굉장히 위협적인 거이지만 그걸 저희들은 이제 또 다른 우리의 어떤 그 가능성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그렇게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뭐 자동화라든지 그 AI를 도입한 자동화 이런 것들은 정말 갖고 있는 정말 영원한 숙제고요. 저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공장이 많아지는데 제품 균일화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 원장님이나 회장님한테 부탁드렸듯이 그런 부분 AI를 활용한 어떤 자동화 쪽에 저희가 많이 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도 전고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행히 양극은 전고체 전지나 지금 전지에서 큰 변화는 없어요. 다만 그 입자 사이즈가 전고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작아져야 된다는 문제만 있지 다른 것들은 사실은 변화가 전혀 없는 거라서 전고체 쪽으로 넘어가도 저희는 뭐 크게 사실 바꿀 게 없어요. 제조 설비 중에 이제 그 양극 쪽에서 그 분쇄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젠밀이라는 걸 쓰는데 그것의 성능만 좀 개선시키면 더 작게 부셔줘야 돼요. 그 전고체는 이제 그 굉장히 곱게 만들어서 그냥 단단하게 벽돌 찍듯이 찍어버리는 거니까 압연하듯이 압연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딱 한번 굳어버리면 폼이 안 바뀌잖아요. 형태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잘게 부셔서 만들어도 충분히 성능이 나온다 해서 전고체 전지가 용량이 좀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소위 우리 그 말하는 것 중에 이제 PD라고 해요. 팔렛 덴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압력을 줘서 쫙 이렇게 누를 수 있어서 그 팔렛 덴시티를 더 높일 수 있어서 그 배터리 용량이 그 무게당의 용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부피당의 용량이 늘어나게 하는 그런 뭐 부가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는 사실은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페이지네요. 저희가 이제 시도하는 것 중에 저희가 모험을 걸고 하는 게 그 양극 생태계 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료 가공이나 리사이클 전체를 포함하는 이 전체 생태계 양극 이 리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폐품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그 배터리가 전기자동차에서 나오면 그걸 받아서 다 분리하고 추출하고 해서 다시 양극으로 만들어가는 이 프로세스가 포항에 그게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아직도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분리 정제하는데 수율을 더 높이는 부분, 뭐 그 다음에 그런 다양한 배터리를 녹여서 다시 원료화하는 이런 지금 대량으로 나오는 것들은 쉬워요. 근데 이제 소량으로 나오는 것들도 다 포함해서 하고 수율을 높이는 기술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율로도 사실은 광산에서 오는 원료보다 훨씬 유리해요, 저희들한테는. 대략 배터리를 반값에 사와요. 대략 반값에 사오는데 추출하는 전체 정제 비용이 한 25% 정도 들어요. 그럼 사실은 25%는 저희가 가지는 마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더 발전시키거나 해서 이런 자원 생태계 순환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땅 파서 광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무한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 일시적으로 말하자면 필드에 재고를 쌓는 기간이에요. EV가 많아지는 게 재고잖아요. 리사이클 입장에서 보면. 이 재고가 언제까지 쌓일 거냐로 보는데 2030년까지는 재고를 쌓는 기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2030년이 넘어가면 아마 원료에서 리사이클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 될 거고 저게 한 50% 정도까지 점유를 하면 외부라고 하는 것은 이 산업 밖의 광산이라든지 이런 쪽의 플럭추에이션에 이 산업이 좀 로버스트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요. 50%만 되면 나머지 50%가 아무리 출렁이어도 이 50%에서 쇼크업을 할 수 있고 또 50%가 나머지 50%를 좀 세터링 할 수 있잖아요. 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사실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고대를 하고 있고 그게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완성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태계 조성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처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처음이고 중국에서 비슷하게 하기는 해요. 그런데 뭐 이제 배터리 공장은 뭐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신천에 있고 뭐 리사이클 공장은 뭐 저기 뭐 있고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어요. 저희는 한 컴플렉스 안에 한 단지 안에 이걸 다 구축해 그래서 가공된 걸 원료 상태로 계속 다음 공장으로 넘겨버려요. 일괄 라인인 셈이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전체 프로세스 코스트의 한 25%에서 30%를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 하고 있다고 하는 중국 GM보다 저희가 돌릴 때 저희가 단지 안에서 돌릴 때 코스트가 더 낮은 걸로 실제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아마 이걸 모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내 기업들도 이런 비슷하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뭐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 관련된 쪽에 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뭐 혹은 아니시더라도 2차 전지 쪽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아마 팜플렛에 제 연락처가 공개가 되죠. 예, 연락 주시면은 이메일 주시면 제일 편해요. 이메일 주시면 제가 성의껏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막 오버돼서 너무 잡다하게 떠든 것 같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양손으로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